일단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 되실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돼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분해돼서 흙으로 간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럼 여러분,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흙으로부터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 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기억나시죠? 뭐 제대로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제주껏 그릇 하나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좀 더 재주가 있는 분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서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요 세 경우만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세 경우에 재료가 다 뭐죠? 흙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재료인데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이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예요? 결과가 다른 원인.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이 지혜와 능력이에요. 맞죠?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우기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은 여러분 몸속에 돌아다니는 적혈구 세포입니다. 핏줄을 따라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세포인데 여러분이 반도체 칩하고 세포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반도체를 만든 목적이 뭐죠?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24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아,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는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21년 전에는 2만 권을 담았어요. 여러분, 2만 권이면은 이 안에 가득 쌓아놔야 되는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9년 전쯤에 20만 권을 담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놀라신 거죠? 20만 권이면은 이 건물 가득 채워야 될 정도의 엄청난 양의 분량인데, 그리고 지금은 또 19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 2천만 권을 담습니다. 그런 칩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DNA라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암호를 과학자들이 받아 적어 봤더니 이 작은 세포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대략 백과사전 1000권입니다. 여러분, 1000권이면은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이에요. 그게 세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반도체 칩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자,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작품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왼쪽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작품 맞죠? 그렇다면 이 오른쪽은 인간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만이 만들 수 있는 정교한 작품이라고 해야 맞는 이야기죠. 동의하십니까? 제가 너무 우기나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번에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네 경우의 재료가 다 뭐죠? 흙입니다. 동일한 흙이에요. 근데 결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 반도체 칩입니다. 근데 반도체 칩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작품이 생명체예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분이 만들었다고 인정해야죠. 맞죠? 그럼 이제 여러분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원인입니다. 품질과 성능은 결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이 비례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똑같은 흙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반비례할 때는 비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로켓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 반도체 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발전할수록 이쪽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기술과 능력의 저 끄트머리점에 있는 작품이 뭐예요? 그게 생명체예요. 그러면 인간은 현재 여기까지 만들었죠. 근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뛰어난 작품이 이미 존재하죠. 그렇다면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고 인정해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아프리카 부시맨 아시죠? 여러분 아프리카 부시맨한테 이 반도체 칩을 보여주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저걸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할까요? 멍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부시맨을 한국에 데려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시키면 저 반도체 칩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 깨닫겠죠?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걸 알겠죠?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체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고깃덩어리였어요. 그냥 신비할 뿐이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생명체 속에 있는 이 세포가 이 사람들이 만드는 반도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다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오히려 그 반대로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라고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 분이 있으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 모든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배운 거예요. 정말 잘못 배운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내용인데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칼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내 뼈 중에 뼈를 살 중에 살아 아담에게서 그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예. 그럼 조금 전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야기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제 하와의 창조인데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일단 믿어지시나요? 예, 솔직한 게 좋습니다. 예, 안 믿어지실 거예요. 여러분, 신화입니까?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대답하기 쉽지 않죠? 예, 저도 신화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과학을 제대로 알고 났더니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인간 복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요점이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걸 잘 분열시켜서 키우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 복제의 원리예요. 근데 그 얘기의 요점이 뭐냐면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는 아담의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는 인간 복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띨띨한 인간도 세포 하나 꺼내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를 떼냈는데 못 만드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떼내셨나? 아마 세포 하나만 떼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까봐 그래도 보이는 만큼 떼내야 되겠지 뭐 이러면서 하셨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 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부작용 나고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성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사람의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인간 복제의 원리를 정해 놓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 복제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미숙한 인간이 함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시간을 얼마나 더 써도 되는 건지 맞춰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괜찮으세요? 예의상 그러지 마시고요. 예. 이것만 마무리하고 마치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다. 갈비뼈 꺼내서 사람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남자를 복제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지냐? 듣고 보니까 또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당황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요. 좋아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 원리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남자 여자가 모여 있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의 세포 속에 있는 이 23쌍의 염색체가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데
요 마지막 23번째가 요게 성염색체라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결정해 줍니다. 그랬을 때 이 예를 들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성염색체가 XY 타입으로 돼 있고 여자는 XX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정자나 난자 속에는 요 두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X만 들어가거나 Y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자의 경우는 X만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여러분 여자는 난자 속에 X만 들어있거든요. 근데 Y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X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이 원리를 잘 보면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Y를 주면 아들이 나오고 X를 주면 딸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 쪽에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XY를 통째로 복제하면 남자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아담의 XY 중에 X만 딱 떼어내갖고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하면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자는 통째로 복제해도 여자고 하나 꺼내서 복사해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복제 방법에 따라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지만 여자로부터는 여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든 경우는 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는 만들 수 있어도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자로부터 남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에요. 아멘.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호소를 좀 하세요. 제발 성경 좀 믿읍시다. 한마디 더 하세요. 댁이 띨띨한 거지 성경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성경 창세기를 기독교인들조차도 신화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또 신화처럼 가르치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고 났더니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